자, 녹화 영상을 올려줬었고,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아직 안 본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봤다라고 가정을 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오늘 좀 가지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난이도가 좀 있는 얘기니까 집중해서 잘 듣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일단 먼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자,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BCD 코드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렇게 4비트짜리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따지면 0부터 15까지의 숫자가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왜 우리가 쓰는 게 있고 안 쓰는 게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너 맞지?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BCD 코드, 241 코드, 이런 코드들,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여기 써 있는 이 코드들의 목적은 우리가 십진수를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십진수라는 거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표현하는 걸 우리가 십진수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한 딱 10개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0에서부터, 지금 여기 0이죠. 0에서부터 9까지에 대한 표현만 우리가 쓰면 되는 거고, 나머지 10부터 15까지에 대해서는 굳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쓰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십진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혹은 십진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약속한 코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 써 있는 이 코드들은 십진수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총 10개의 숫자만 표현하는 거고, 그거를 넘어가는 표현 범위는 우리가 쓰지 않는다. 안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2.6절에 각종 코드들을 봤을 텐데, 이 코드들 중에서 5607 코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 중간고사 이전에 배우는 내용 중에서는 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버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버그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오류는 항상 생길 수 있다. 근데 그 오류가 생겼을 때 오류가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일단 여기 나오는 이 페리티 비트라는 거는 오류가 생겼는지 여부를 알려줘요. 근데, 자, 생긴 것만 알 수 있어. 정정은 불가능해요. 자, 오류가 생겼다라는 것까지 확인하고 정정까지 할 수 있는 게 이거 다음에 나오는 해밍 코드라는 거죠. 자, 해밍 코드는 정정까지 가능하고, 자, 페리티 비트는 오류가 생겼다라는 것만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오류가 생겼으니까 그 데이터는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페리티 비트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짝수 페리티 비트 혹은 톨수 페리티. 그래서 자, 어차피 우리가 사용하는 이진 코드들 같은 경우는 0 아니면 1이죠.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이 특징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규칙을 정한 거예요. 자, 규칙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전체 데이터에 포함되는 1의 수가 짝수가 되도록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는 거예요. 자, 전체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추가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포함된 것이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은 1, 2, 총 4개 있죠. 그럼 이미 짝수계에 1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는 1을 추가하지 않고 0을 추가해서 짝수계 수를 계속 맞추도록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자,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 홀수계가 있기 때문에 1의 개수를 짝수로 맞춰주는 게 짝수 페리티의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다 1을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홀수 페리티 같은 경우는 1의 개수가 그러니까 내가 추가한 비트까지 포함해서 1의 개수가 홀수가 되도록 맞춰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아래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을 추가하지 않고 위에 얘 같은 경우는 1이 총 원래 4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를 더 추가함으로써 홀수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어디가 페리티 비트가 추가된 것인지는 우리가 이미 약속해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추가된 비트가 1이 있는데 전체 이게 짝수 페리티를 맞췄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전체 1의 개수가 홀수다. 그러면 얘는 잘못된 거죠.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기지. 운이 나쁘게 원래가 0, 1, 1, 0, 0,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은 여기다가 짝수 페리티를
짝수 페리티를 맞춘다 그러면 0을 써주면 되죠. 이미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류가 잘못 생겼어. 진짜 운이 없게 이렇게 두 개의 비트가 동시에 생겼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어요. 예, 참 운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 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가정하고 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면은 뭐 2차원 페리티 방식도 이제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자, 이쪽 방향으로도 짝수 페리티를 맞춰주고 이쪽 방향으로도 짝수 페리티를 맞춰주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꼭 짝수 페리티여야 될 필요는 없어요. 홀수 페리티를 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약속하기 나름이에요. 자, 이런 방법도 있더라라는 거를 일단 여기서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좀 난이도가 있었는데 해밍 코드라는 거예요. 해밍 코드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짝수 페리티 혹은 홀수 페리티 방식이 오류 검출만 가능하고 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정정까지 가능한 코드를 고안한 거죠. 그래서 정정까지 가능한 그런 코드예요. 자, 얘를 뭐 이렇게 동영상, 녹화된 동영상에 뭐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일단 이거예요. 지금 원래 데이터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얘는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되는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되고 D1, D2, D3, D4가 원래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얘가 오류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4개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 뭐 이런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에 따라서 총 3개의 그 해밍 코드, 그러니까 3개의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는 거예요.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는데 이때 원칙이 뭐냐면 자, 동영상을 본 학생들은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자, 지금 자릿수예요. 1, 2, 3, 4, 5, 6, 7. 총 7개의 자릿수가 있어요. 총 3개의 비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000을 제외한 총 7개의 비트를 표현하는데 이때 자, 1이 한 개만 포함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얘는 제일 하위 비트가 1이죠. 그리고 가운데 비트가 1, 그리고 최상위 비트가 1. 자, 자릿수를 우리가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1이 한 개만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그 위치에 페리티 비트를 추가해줘요. 자, 여기는 보면은 지금 8비트짜리예요. 8비트짜리인 경우에는 자, 총 4개의 비트를 표현하게 되죠. 그러면 1이 하나만 포함된 경우가 총 4개 나오겠지. 제일 오른쪽,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최상위 비트. 이렇게 4개가 나올 거예요. 자, 요 1이 하나만 포함된 1이, 그러니까 자릿수를 우리가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1이 하나만 포함된 위치를 페리티 비트로 설정을 해요. 페리티 비트 위치로 설정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일단은 원칙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일단은 페리티 비트를 어디다 위치시켜야 되는지는 알겠어. 그렇죠? 어디다 위치시켜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이제 짝수 페리티를 우리가 이용하는데 짝수 페리티를 계산하는 원칙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리에 있는 1 혹은 0들을 합해서 얘가 짝수가 되어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자, 그 원칙이 여기 다음에 나와요. 자, P1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얘죠. 얘가 P1에 해당되는 거, 얘가 P2, 그 다음에 얘가 P4에 해당되는 건데 P1 같은 경우는 자, 3, 5, 7. 자, 여기 보면은 3, 5, 7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얘가 1의 개수가 짝수면 이 위치에다가 0, 1의 개수가 홀수면 이 위치에다 1을 추가해주는 게 규칙이에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보느냐? 자, 지금 이 자릿수를 봤을 때 이 자릿수에서 지금 제일 하위 비트가 1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1이 포함된 위치가 있는 데이터 비트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도 자릿수를 봤을 때 얘가 1이지, 여기도 1이지, 여기도 1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 7, 5, 3번을 우리가 보고 짝수 페리티를 계산하는데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 자, 얘가 1의 위치가 하나 있죠. 그 1의 위치가 있는 것들끼리 모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자, 0, 0, 1이잖아. 그러면 이거 홀수계죠? 1이 홀수계죠? 그러면 여기에 짝수 페리티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 1이 하나 더 추가되어야 되죠. 그래서 P1이 1로 세팅이 됐어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3번 같은 경우에, 여기 2번 같은 경우에 가운데 부분이 1인 자리들을 모아보는 거예요. 가운데가 1, 여기도 가운데가 1, 여기도 가운데가 1이에요. 그러면 자, 7번, 6번, 3번을 가지고 우리가 짝수 페리티를 계산하면 되겠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3, 6, 7에서 계산하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0, 1, 1이라서 1이 2개 있어요. 이미 짝수개 있죠. 그러면 여기 뭐 0을 쓰면 되겠지. 자, 마지막으로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제일 상위 비트가 그러니까 자릿수의 제일 상위 비트가 1이에요. 제일 상위 비트가 1인 경우를 찾으면 여기네. 5, 6, 7. 그래서 여기 보면은 P4 같은 경우는 5, 6, 7을 가지고 짝수 페리티를 계산하면 된다. 그러면 자, 0, 1, 0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1의 개수가 홀수니까 여기다가 1을 써주는 게 맞죠. 자,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해밍 코드로 바꿔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원래는 0101이라는 데이터, 4비트 데이터예요. 근데 얘를 오류가 그러니까 뭐 A라는 위치가 있고 그거를 B라는 위치로 넘겨주는데 여기서 0101에다가 여기 페리티 비트를 추가해서 해밍 코드로 바꾸어서 넘겨주게 되면 010101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받아봤을 때 이거대로 들어왔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저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위치에서 오류가 생겼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게 이제 요거 다음에 나오는 신드롬 비트라는 거예요. 신드롬 비트를 계산해서 만약에 신드롬 비트가 000이 나오면 그때는 오류가 없는 거야. 오류가 없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숫자가 계산이 돼서 나오더라. 그러면 오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오류가 있는 거고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까지 알려줘요. 그러면 어느 위치에 오류가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면 고치는 거는 쉽지. 만약에 그 위치에 1이 쓰여져 있으면은 원래 0이었던 게 1로 바뀐 거고 0이 쓰여져 있으면 원래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과 0이기 때문에 오류가 생겼다는 거는 0이면 원래 1이었던 게 잘못된 거고 1이면 원래 0이었던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쳐주면 돼요. 자, 이거 잘 기억합시다. 지금 자릿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1이 하나씩만 그러니까 자릿수를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1이 하나씩만 포함된 그 자릿수의 페리티가 추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페리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자리에 있는 숫자들을 모으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신드롬 비트를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밍 코드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해밍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오류를 검출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요게 위에 있어서 가려져서 안 보이지. 자, 요걸 좀 내려서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방금 전에 봤던 그 내용이에요. 여기 페리티 비트가 여기 1번, 2번, 4번에 해당하는 자리에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자, 신드롬 비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 2, 4를 계산하는데 신드롬 비트를 계산할 때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또 얘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1357이라는 위치에 있는 숫자들을 확인을 해요. 그러면 자, 여기가 1번, 여기가 3번, 그리고 5번, 7번이에요. 1357의 위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자, 지금 여기 제일 하위 비트가 그러니까 추가된 페리티 비트까지 포함해서 제일 하위 비트의 자릿수가 1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게 신드롬 비트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여기 1, 3, 5, 7이잖아요. 1357의 위치를 봤을 때 지금 0011이니까 1이 이미 2개 있죠. 여기 얘가 지금 추가된 페리티 비트인 거고 1이 2개 있으니까 신드롬 비트에서는 우리가 0으로 세팅하면 되지. 짝수개 있으니까. 자, 신드롬 비트 자체도 추가되는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짝수 페리티를 또 추가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S1 같은 경우 0으로 되고 자, 지금 여기 S2를 계산할 때는 지금 보면은 여기 가운데가 1인 경우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네요. 그래서 보면은 2, 3, 6, 7에 해당되는 거죠. 자, 2, 3, 6, 7 보면은 자 1이 하나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어떻게 된다? 자, S2를 1로 세팅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4, 5, 6, 7, 1고 마찬가지로 했을 때 1이 하나만 추가되어 있으니까 지금 1로 세팅하면 되죠. 짝수 페널티를 맞춰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자, 신드롬 빛을 뭐 S4, S2, S1을 붙여서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110이 돼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자릿수가 110인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10진수로 바꾸게 되면 뭐가 돼요? 6에 해당되는 위치예요. 그러면 자, 여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요. 오류가 없으면 여기가 0이 나와야 돼요. 0, 0, 0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에 뭔가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위치를 1로 바꿔주면 되지. 여기는 지금 0으로 돼 있으면 잘못됐다라는 거는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류 수정 후에는 0, 1, 0, 1, 1, 0, 1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원래는 한 스텝이 더 나가야 돼요. 내가 1번, 2번, 4번 위치에다가 페널티를 추가해 준 거잖아요. 원래 데이터는 이게 아니죠. 그렇죠? 전송받는 쪽에서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얘를 제외하고 잠깐만. 1번, 2번, 4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01, 01. 자, 이게 원래 전송하고자 했던 데이터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골라내줘야 우리가 성공적으로 데이터 전송을 마친 거예요. 이해돼요? 좀 빠르지? 예, 복습이기 때문에 좀 빨라요. 올려놓은 강의 동영상을 좀 여러 번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4비트인 경우에 대한 거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8비트인 경우. 자, 8비트인 경우에는 총 4개의 페리티를 추가해요. 규칙은 똑같아요. 자, 여기, 자, 자릿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여기 1이 하나 포함되어 있죠? 여기도 1이 하나, 여기도 1이 하나, 그리고 나서, 자, 8에 해당하는 숫자가 1이 하나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덟 번째 자리에다가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는 형식이에요. 나머지는 원래 있던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채워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페널티 비트를 계산해야 되지. 계산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P1을 계산해주기 위해서 자, 자릿수 최하위가 1인 자릿수를 우리가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최하위가 1인 것들을 찾아내줘요. 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네. 그러면은 지금 자, 3번, 5번, 7번, 9번, 11번. 그래서 3, 5, 7, 9, 11에 해당하는 짝수 페널티를 계산해서 P1에다가 추가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뭐 마찬가지인데 하나만 더 연습해보면 자, 8번을 봅시다. 자, 여기 P8이라고 하는 페널티를 우리가 계산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최상위 비트의 그러니까 자릿수를 계산했을 때 최상위 비트가 1인 그 위치를 찾아내주면 돼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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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네. 그래서 9, 10, 11, 12예요. 자, 이렇게 4개의 위치를 보고 짝수계면 0, 홀수계면 1을 여기다가 채워주면 되겠죠. 자, 신드롬 빛을 계산하는 거 방법 동일해요. 자, 만약에 S1이라고 하는 신드롬 빛을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최하위 비트가 1을 포함하고 있는, 자릿수가 1을 포함하고 있는, 자, 1번, 3번, 5번, 7번, 9번, 11번. 이렇게 5개를 가지고 페널티 비트를 계산하면 돼요. 짝수 페널티로. 그러면 그러니까 S8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위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8번부터 12번까지의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짝수 페널티를 계산해서 신드롬 비트, 8번째 신드롬 비트를 계산해 주면 돼요. 그리고 앞에서 마찬가지로 S8, 그다음에 S4, S2, S1을 계산해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자릿수를 맞춰봤을 때 그 위치에 오류가 있으면 어떤 숫자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1이 여기 4개 중에 하나에 뜰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0000이 나오면 데이터에 오류 없이 전송이 잘 된 경우예요. 이해돼요? 자, 질문. 요게 이제 2장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2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그러니까 요거였기 때문에 질문 있으면 질문할까요? 혹시 잘 이해가 안 가거나 다시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 부분.
없어요? 나중에라도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갈게요. 사실 3장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내용적으로는 어렵진 않은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영상을 봤으면 알겠지만, 뒤에서 이제 회로적인 개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단순화시켜서 이해를 시켜주려고 해요. 깊게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거가 한 학기 분량이에요. 그것만 이해하는데. 예, 그거는 나중에 이제 3학년 때 원하는 사람들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정말 간략하게 해서, 간략화시켜서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이걸로 보자라고 하고 시작할 거예요. 자, 논리 게이트에 대해서 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세 가지 논리 게이트를 배웠어요. and, or, not 배웠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자,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는 이미 우리가 배웠던 거고, 자, 이것이 AND 게이트에 우리가 약속된 기호예요. 그리고 OR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고, NOT 게이트는 사실 얘는 버퍼라고 그랬고, 이게 NOT 게이트를, 그러니까 인버터를 뜻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버블이 있다 없다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삼각형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삼각형이 하는 역할은 뭐 데이터의 흐름이 왼쪽에서 입력이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출력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역할만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요 and, o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력이 두 개만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입력이 세 개짜리도 있어요. 자, 여기 이거가 세 개짜리 입력이 들어가는 AND 게이트 연산자예요. 얘는 두 개짜리 AND 게이트 연산자예요. 자, 이와 같은 게이트 연산자가 있을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진리표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AND 연산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둘 다 1 혹은 입력이 3개인 경우는 셋 다 1인 경우에만 1이에요. 나머지 경우는 다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자, 두 개짜리 진리표를 그리면 자, A와 B의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이 F라고 했을 때 자, 가질 수 있는 조합이 총 4개죠. 00, 01, 10, 11. 그랬을 때 0, 0, 0, 1에 자, 모두 다 1인 경우만 1이 되고 나머지 경우는 다 0이 되는 게 AND 게이트의 진리표예요. 그러면 3개짜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3개짜리인 경우에는 2의 3승계만큼의 그러니까 가지수가 나오죠.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래서 000부터 시작해서 111까지 총 8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자, 1이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출력 결과를 F라고 했을 때 1이 되는 경우는 모두 다 1인 경우만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더라. 이게 AND 게이트의 진리표, 그리고 AND 게이트의 특징이에요. 모두 다 1인 경우에만 1이 된다. 그게 AND 게이트. 그러면, 뭐 요거 그냥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입력 파형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0이나 1만 갖고 있기 때문에 뭐 0, 0. 그러면 뭐 여기 진리표 지워버렸구나. 진리표에 의해서 00일 땐 0. 자, 둘 다 1일 때만 1. 나머지는 하나라도 0이면 0인 이런 파형으로 출력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OR 게이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진리표가 이렇게 생기죠. A, B, F라고 했을 때 자, 00, 01, 10, 11. 하나라도 1이면 OR 게이트는 1의 출력을 가져요. 그게 OR 게이트의 진리표예요. 그래서 자, 둘 다 0인 경우에만 0. 하나라도 1이면 1의 출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A와 B의 입력을 이렇게 넣었을 때 출력 F는 어떻게 나오냐? 하나라도 1이면 지금 1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입력이 3개짜리로 될 수도 있어요. 입력이 3개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A, B, C를 놨을 때 000부터 111까지 있잖아요. 자, 모두 다 0인 경우에만 출력 0. 그리고 나머지 다 1이에요. 이게 OR 게이트의 특징이고 OR 게이트의 진리표를 이런 식으로 파악하면 됩니다. 자, 이 진리표를 외우고 있어야 이와 같은 연산이 가능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버터가 나오겠죠. 자, NOT 게이트라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0이면 1로 바꿔주고 1이면 0으로 바꿔주는 게 NOT 게이트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0, 1, 1이면 0, 0이면 1 이런 식으로 바꿔주죠. 자, 이때는 어떻게 된다? 입력이 당연히 하나가 들어가야겠지. 뭐 1과 0이 들어가는데 동시에 어떻게 바꿔줄지 모르잖아요. 이때는 이 버블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입력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게이트들이 나오죠. 자, 낸드 게이트, 그 다음에 노어 게이트, 그 다음에 뭐 뒤에서 이제 익스클루시브 OR, 익스클루시브 노어 게이트가 나오는데, 자, 낸드 게이트와 노어 게이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어디 써 있을 텐데, 네, 맞는 게이트라고 하죠. 실제로 우리가 뭐 이렇게 실제 회로를 구현할 때, 뭐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낫 게이트 모든 걸 다 놓고 우리가 회로를 구현하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공간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게이트 하나로 가급적이면 다 표현하려고 그래요. 근데 낸드 게이트를 가지고 모든 거가 다 표현이 가능해요. 노어 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낸드나 노어 게이트로 모든 거를 다 표현하는 거를 연습을 할 거예요. 자, 뭐 이런 문제가 주어질 수 있어요. 자, 주어진 회로를 낸드 게이트만 가지고 구현해 봐라. 혹은 뭐 노어 게이트만 가지고 구현해 봐라.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을 거예요. 예. 중간고사에 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봅시다. 낸드 게이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엔드 게이트의 출력단에 버블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자, A, B가 들어가고, 자, F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F1이라고 합시다. 버블을 거쳐서 F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얘네 둘의 연산 결과가 F1, 엔드 연산 결과가 F1이 돼요. 그러면 F1에 해당되는 거는 A, B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 F2에 해당되는 거는 A, B에 낫 게이트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엔드 더하기 낫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어 게이트 같은 경우는 자, or 게이트 더하기 낫 게이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진리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진리표가 좀 빠져 있는데, 아, 여기 있구나. 자, 지금 한 번에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A, B가 있고 F1이 있고 이거는 지금 A, B, A 곱하기 B로 보고 F2가 있어서 이거는 F1의 프라임으로 봅시다. 그러면 00, 01, 10, 11이 되는데 자, F1이라고 하는 거는 엔드 게이트 연산이에요. 그러면 둘 다 1인 경우만 1이 되죠. 그렇죠? 지금 F2라고 하는 거는 F1의 프라임이에요. 그러면 지금 낫 게이트를 붙였기 때문에 얘의 결과를 뒤집어주면 되지. 1, 1, 1, 0이 되겠죠. 그렇죠? 그 결과가 여기 그려져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외우면 진리표를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게 낸드 게이트의 진리표고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낸드 게이트가 왜 맞는 게이트라고 불리느냐? 낸드 게이트를 가지고 다른 거를 조합하는 게 가능해요. 지금 보면은 자, A라는, 그러니까 일단 낸드 게이트이기 때문에 입력이 하나만 들어가진 않아요.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개를 같은 입력을 넣는 거예요. A라는 입력을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넣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A라는 입력이 1인 경우와 0인 경우, 아니, 0과 1로 하자. 네. A라는 입력이 0인 경우와 1인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 0, 0이 들어가면 일단은 여기 낫 게이트 좀 있다 생각하고 자, 엔드 게이트 연산 결과가 얼마예요? 0이죠. 그렇죠? 00이니까 0이지. 그 다음에 여기다 프라임을 붙여서 이 버블을 거치면 이거 프라임이 되지. 그럼 얼마가 돼요? 1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에 A가 1인 경우를 봅시다. 1인 경우에 지금 end까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결과 1이지. 그 다음에 여기 버블 계산하면은 이게 프라임이 되기 때문에 0이 되죠. 그래서 1인 경우에 0이 돼요. 출력이. 그러면 지금 마치 뭐예요? 0이 들어갔을 때 1이 나오고 1이 들어갔을 때 0이 나오는 인버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형태를 외워야 돼요. 낸드 게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같은 입력을 두 군데 동시에 넣어주면 낸드 게이트 입력을 넣어주면 인버터가 되더라 라는 거 외우고 있읍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되게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해. 얘가 뭐예요? 엔드 플러스 낫이지. 정확하게는 엔드의 프라임이 되는 건데 자, 낫의 지금 얘는 뭐예요? 얘도 지금 낫 게이트죠. 낫의 낫이야. 부정의 부정이니까 뭐가 돼요? 긍정이 되죠. 그러면 얘가 없어지고 얘만 남는 거예요. 자, 버블이 두 개 붙어서 낫 게이트가 두 개 연속으로 있으면 얘는 효과가 상쇄가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하는 역할이 뭐다? AND 게이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NAND 게이트 두 개를 가지고 AND 게이트, 그러니까 여기 있는 AND 게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럼 NOR 게이트예요. NOR 게이트는 자, OR 게이트에 NOT 게이트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OR 게이트까지 여기서 연산을 하고 그리고 버블을 거치면서 NOT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지금 자, OR 게이트의 진리표를 여기를 우리가 F라고 그러고 F1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F2라고 합시다. F2라고 하면은 자, 00, 01, 10, 11 F1이 있고 F2가 있어요. 그러면 F1 같은 경우는 우리가 OR 게이트니까 하나만 1이어도 1이에요. 그래서 0, 1, 1, 1이 나오죠. 자, 얘가 가지는 거는 F1의 프라임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 F1의 결과를 반전시켜주면 되죠? 1, 0, 0, 0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진리표가 그려진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얘도 역시나 맞는 게이트예요. 맞는 게이트라서 지금 보면은 자, A라는 입력을 양쪽에 동시에 넣게 되면 자, 0을 넣어 볼게요. 자, A가 0이 들어갔을 때, 0이 들어갔을 때, 1이 들어갔을 때 F가 자, 여기에 0, 0이 들어가면 일단 OR 게이트 연산을 하면 0이죠. 그리고 여기 버블을 연산하면 1이에요. 그래서 0이 들어갔더니 1이 나오네. 다음. 여기 1이 들어가요. 1이 들어가면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일단 OR 게이트 끝까지 계산하면 1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버블을 거치면 0이 돼요. 자, 입력 내가 1을 넣었는데 최종 결과가 얼마 나와요? 0이 나와요. 그래서 인버터와 같은, 그러니까 NOT 게이트와 같은 역할을 해요. 자, 여기 OR 게이트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뭐 이해되겠죠? 지금 NOR 게이트에 버블이 하나 있고 얘가 전체적으로 하는 역할이 NOT 게이트 역할이니까 NOT 플러스 NOT이니까 이거 둘 다 없어져서 지금 OR 게이트 하나만 남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뭐냐면 자, 뭐 어떤 회로에 이렇게 AND 게이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얘를 NAND 게이트로 바꾸래. NAND 게이트만 이용해서 바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일단 NAND 게이트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 버블 하나 붙여줘야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버블 하나 또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 버블이 있는 위치를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묶어서 바꿔주게 되면 우리가 NAND 게이트 두 개를 가지고 AND 게이트를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버블,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버블이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오면 얘는 상쇄돼서 없어진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인데 이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얘가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자, 두 입력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지면 1이에요. 다르면 1이에요. 두 입력이 같은 값을 가지면 0이에요. 그래서 자, AND 게이트나 OR 게이트는 입력이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되고 네 개도 될 수 있어요. AND 게이트나 OR 게이트. 근데 지금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는 얘는 항상 두 개여야 돼요. 뒤에 나오는 익스클루시브 NOR 게이트도 어디였어? 아, 여기 있구나. 예. 익스클루시브 NOR 게이트도 마찬가지로 입력이 항상 두 개여야 돼요. 알겠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A와 B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은 값을 가지면 0, 다른 값을 가지면 1이에요. 자, A, B가 0인 경우 00, 01, 10, 11이라는 총 4개의 가지수를 갖는데 이때 이 두 개가 같으면 0, 두 개가 같으면 0, 다르면 1이 되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게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와 익스클루시브 NOR 게이트가 굉장히 헷갈려요. 자, 요 표현교 보면은 자, 여기에 버블 하나 붙여주면 익스클루시브 NOR 게이트가 돼요. 그래서 자, 얘 하나만 외워두고 얘는 결과를 반전하더라라는 것만 알고 있읍시다. 자, 어떤 게 같은 거를 보는 건지 어떤 게 다른 거를 보는 건지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다를 때 1, 얘는 같을 때 1이에요.
하나만 확실하게 외워둬요. 알겠죠? exclusive OR 게이트가 다를 때 1을 표현하더라.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가 exclusive NOR 게이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을까요? 질문 없어요? 상당히 잘 따라오고 있군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논리 게이트의 내부 회로인데 뭐 여기 뭐 복잡한 얘기들이 있어요. 자, 뭐 저항, 이게 레지스터라는 게 저항이에요. 레지스터, 뭐 트랜지스터 로직, 그다음에 다이오드라는 게 있는데 다이오드는 결국은 반도체예요. 뭐 트랜지스터도 반도체고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로직이라는 게 있고 뭐 트랜지스터 TTL이라는 거 예전에 뭐 많이 썼었는데 요즘도 많이 쓰겠지. 자, 트랜지스터 로직이 있고 뭐 모스펫이 있고 CMOS가 있고 사실 정확하게 많이 쓰는 건 얘네들은 많이 쓰긴 해요. 전자 회로를 다룰 때. 근데 여기서는 이 개념이 중요하진 않아. 그냥 뭐가 되었든 그냥 얘네들은 스위치예요. 자, 스위치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해요? 내가 연결하고 싶을 때 혹은 연결을 끊고 싶을 때를 동작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뭐 집에 있는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튼식이어서 내가 손가락으로 누르면 동작하고 뭐 반대로 누르면 꺼지고 뭐 그런 식이죠. 자, 언제 이 스위치가 켜지고 언제 이 스위치가 꺼지는지의 그 조건만 확인하면 돼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 뭐 복잡하게 나오는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뭐 여기 보면은 뭐 베이스 에미터 간의 전압이 0V, 뭐 베이스 에미터 간의 전압이 뭐 스레스홀드보다 높으면 뭐 혹은 5V면은 얘가 자 차단 상태고 전도 상태다. 뭐 좋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참 어려운데 이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자 스위치라고 보고 이 스위치가 언제 켜지고 언제 꺼지는지를 보면 돼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차단 상태라는 거는 스위치가 꺼졌다는 거예요. 자, 꺼졌다는 거의 다른 표현. 자, 이런 스위치가, 그러니까 전기적인 도선이 있어요. 회로가 있어요. 자, 얘가 연결이 되면은 우리가 전도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전기를 흘려주기 때문에. 자, 그 반대의 경우, 이렇게 스위치가 열려 있는 경우, 이 길이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전기가 흐르지 않겠지. 자, 이거는 그냥 우리 간단하게 스위치 오프 상태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스위치 온 상태라고 할게요. 자, 온과 오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언제 온이냐, 언제 오프냐인데 VI라는 게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뭐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라고 있는데 뭐 각각이 가지는 이름의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얘기하면은 너무 헷갈리니까 복잡하게 하지 맙시다. 간단하게. 자, 여기로 입력이 들어가야 돼요. 얘가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손가락으로 누르는 위치가 여기예요. 여기를 눌러줘. 그러면 얘가 연결되거나 끊어지거나 둘 중 하나를 하는 거예요. 자, 방금 봤었던 스위치라는 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있고, 자, 여기를 눌러주는, 이 스위치를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베이스예요. 베이스에다가 내가 어떤 값을 주면 스위치를 눌러주거나 열어주거나 해요. 그랬을 때 컬렉터에서 에미터 쪽으로 가는 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거나 끊어주거나 그 역할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언제 스위치가 눌려지느냐, 스위치가 이렇게 온 상태가 되냐, 오프 상태가 되냐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베이스 쪽에 내가 0V 전압을 넣으면 스위치가 끊어져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렇죠? 5V 전압을 넣으면 스위치가 눌려져서 전류가 흘러요. 전류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봅시다. 여기 보면은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화살표 방향대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것만 기억해요. 알겠죠?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스위치로 생각하면 되고 스위치가 동작하는 조건은 베이스 쪽에다가 뭐 VTH라는 게 그러니까 스위치를 우리가 누를 때 내가 일정한 힘 이상으로 눌러줘야 스위치가 이렇게 뭐 딸깍 소리가 나면서 눌러지잖아요. 그 힘, 최소한의 힘을 여기 VTH라고 보면 돼요. VTH 이상을 눌러줘야지 스위치가 눌러지겠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때 자 여기서 전류가 흐르는데 얘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얘를 이해를 해봅시다. 네. 일단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5V 걸려 있어요. 그쵸? 5V 걸려 있어요. 여기는 접지야. 그라운드가 되어 있으면
이때는 지구는 굉장히 큰 도체이기 때문에 모든 전기를 다 빨아들여요. 빨아들여서 어떻게 하느냐? 0으로 만들어. 여기는 0V예요. 이런 표시가 있으면, 자,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접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럴 때는 그냥 0을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에 0V를 넣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스위치가 눌려지지 않았죠. 그럼 간단하게 얘를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저항이 여기 있고 여기 스위치가 끊어져 있고 여기 접지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를 0V를 넣었을 때는 이런 회로가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 5V가 있고 여기 0V가 있어요. 자, 그런데 길이 끊어져 있지. 그렇죠? 전기가 흐를 수 없어요. 길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Vout이라는 걸 어디서 측정하냐면은 여기서 측정해요. 여기가 Vout이 돼요. 그러면 Vout에서 몇 볼트가 측정되냐라는 거예요. 몇 볼트가 측정될까? 자, 이거를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 자, 높이 차이라는 게 생겨 있어요. 전압이라는 거는 전기적인 위치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기적인 위치의 차이가 있고, 그게 지금, 자, 원래는 이 저항을 거치면서 전류가 흐르면 저항이라는 걸 거치면서 그 위치 차이가 이렇게 떨어져요. 저항 위치에서. 근데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전기 에너지 소모가 없다는 얘기는 얘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가 5V가 돼요. 끊어져 있으면. 그럼 만약에 요 위치를 잡았다. 여기는 0V예요. 뭐 전기가 올라갈 일도 없고 내려갈 일도 없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자, 뭐 이거 얘기하면 더 헷갈릴 것 같으니까, 자, 이 위치가 5V가 되는 이유는 전기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5V가 나와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5V를 넣어요. 5V를 넣으면 어떻게 돼? 스위치가 눌려졌어요. 그러면 스위치를 눌러놨으니까 자, 여기 이 위치처럼 연결이 됐어요. 자, 5V가 있고 여기 0V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요. 그리고 여기 저항이 있으면 저항이 하는 역할은 에너지를 소모해요. 자, 5V를 시작해서 지금 끝이 0V가 됐어요. 그럼 중간에 5V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자, 봐봐. 5V가 내가 넣었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0V가 됐어요. 없어졌지. 중간에 누가 없앴을까? 당연히 얘가 없었겠죠. 스위치는, 여기는 이제 스위치 위치인데, 스위치는 이상적인 도선이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쓴 애는 얘밖에 없어요. 저항밖에 없어요. 저항이 5V를 다 썼다고 봐야겠죠. 그쵸? 쓴 애가 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저항을 지나서 지금 Vout을 잡아요. 그러면 저항에서 5V가 다 소모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Vout에서는 얼마가 측정될까? 5V가 있었는데 얘가 5V 다 썼고 그러면 얘가 0V가 되겠지. 그래서 자, 지금 얘가 같은 경우는 낫게이트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0V를 넣었더니 스위치가 오픈되어서 Vout이 5V가 나왔어. 5V를 넣었더니 스위치가 온 상태가 되어서 0V가 나왔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버터의 기능을 수행하더라. 근데 이거는 항상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건에서 지금 인버터처럼 수행되는 거고, 만약에 이 저항의 위치를 바꾸거나 이 Vout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그땐 또 상황이 달라져요. 그때 맞춰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위치로 보되 이거 해석하는 거를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한 번 더 설명하고 뒤쪽의 내용을 또 얘기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